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인천시 장애인 등 약 17만 명 우선 접종 계획 수립한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 61.7명으로 직전 일주일간 일평균 25.1명, 대비 146% 증가. 현재 보유 병상 979병상, 가동률 57.5%, 생활치료센터 814개 병상 추가 확보. 접종 대상자 250만 명 중 1차 접종 32.6%, 2차 접종 11.8%. 둘, 보호아동 시설 거주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 생계급여 아동의 직접 지급. 후견인 제도 보완 추진. 자립지원 전담기관 인력 증가.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 보호 종료 5년 이내로 확대. 자립정착금 단계적 확대. 정부 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셋, 사회적 경제적 약자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선임, 장애인, 기초수급자와 70세 이상 미성년자 등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와 무고한 사법 피해 방지,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법무부 관련 법안 입법 예고. 넷, 슬럼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점자 교재 제작 및 보급.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장애인, 대중교통 종사자, 학원 종사자 등 약 17만 명에 대해 우선순위를 반영한 접종 계획을 수립해 7월 말에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은 7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자체 방역 상황 평가 및 조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61.7명으로 직전 일주일 일평균 25.1명 대비 146% 증가했고, 특히 10대 및 20대에서 30대의 확진자가 각각 33%, 38%로 젊은 층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인천 미추홀구 A초등학교 7월 11일 57명, 서구 비주점 7월 11일 44명 등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 등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역학조사, 특별 방역점검 등을 통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진단검사 실시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감염 확산을 방지합니다. 긴급검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해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적 검사 수는 205만 1,679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수도권 확진자 1명당 검사 건수는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3종 알파, 베타, 감마형 변이에 대해 실시간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델타 바이러스의 진단을 위해 전장 유전자 시스템 구축 등 진단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공항 인근,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현재 5개소에서 10개소로 추가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평일 오후 6시에서 9시, 주말 휴일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합니다.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신속하기 위해 군구의 10개 반, 107명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즉시 24시간 이내 검사를 완료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과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9,336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와 유관기관, 경찰, 교육청 등이 7월 1일부터 7월 24일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 등 특별 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중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에 대해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6월 23일부터 노래 연습장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 7월 1일부터 7월 14일 관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22시 이후에 음주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시행 7월 8일부터 했습니다. 인천시의 현재 보유 병상은 979병상으로 가동률은 57.5% 수준이며 가용 병상, 중증 환자 52병상, 준중환자 9병상, 일반 환자 287병상, 생활치료센터 2개소 68병상, 416병상으로 의료 대응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협의 중인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포함한 총 3개소를 확충해 생활치료센터 814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접종 대상자 250만 명 중 1차 접종은 32.6%, 81만 4천 명, 2차 접종은 11.8%, 29만 5천 명이 접종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장애인, 대중교통 종사자, 학원 종사자 등 약 17만 명에 대해 우선순위를 반영한 접종 계획을 수립해 7월 말에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7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 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엄격한 후견인 지정 기준 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왔던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 아동과 주기적 대면 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관계를 형성하고 생활, 주거, 진로, 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2021년 8월부터 자립수당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지자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하고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 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합니다.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 진학, 취업 등 보호 중 보호 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 협의체, 대교협 등과 협의를 추진합니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진행됩니다. 아울러 보호종료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 계층 및 청년 도전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보호종료 아동을 포함해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 연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심리상담, 치료재활사업 지원 규모도 확대됩니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 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에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연계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미성년자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강압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7월 1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되었던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던 약천 오거리 살인사건, 지적 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한 폭행과 자백 강요가 문제됐던 삼례나라 슈퍼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 등의 공통점은 사법 피해자들 모두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었고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고문, 가혹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법 피해자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선 변호인은 재판 중인 피고인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나 체포, 구속 적부심을 받는 피의자에게만 선임해줬지만 이번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자 요건을 필요적 국선과 신청에 의한 국선으로 한정했습니다. 필요적 국선의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인, 심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 변호인이 지원됩니다. 신청에 의한 국선은 필요적 국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는 수사기관이 장애인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때 형사공공변호공단에 이를 통지하고 형사공공변호공단은 피의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에 의해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등 수사 종결 시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 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법률적 지원을 합니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률구조법인 자격으로 성립하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지도 감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미경.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촉각 점자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촉각 점자 교재란 처음 점자를 배우는 시각장애인들이 묵자, 즉 활자 이미지와 점자를 동시에 만져보며 연상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체 교재를 말합니다. 복지관은 2011년부터 촉각 교재 제작 사업을 시작하여 촉각 명화, 촉각 테마 지도, 촉각 학습 교재 등을 맹학교 및 유관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쉽게 외워지는 촉각 점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촉각 한글 점자와 촉각 수학 점자를 제작했습니다. 촉각 한글 점자는 한글 점자를 배울 때 묵자, 즉 활자와 점자를 동시에 만져볼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이며 온표, 한글 자음, 한글 모음, 이중 모음과 한글 약자, 한글 약어, 문장 부호, 숫자와 수표, 영어와 로마자표 등의 목차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촉각 수학 점자는 수학 점자를 익히기 쉽도록 연산 기호 및 수학 이론을 입체적인 모양과 수학 점자로 제작한 교재이며 목차는 수학 일반, 문자와 식, 기하, 여러 가지 함수, 수열과 행렬, 미적분,
집합과 명제, 확률과 통계, 되수, 기타 기호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작한 촉각 점자 교재에는 QR코드가 표시되어 있어 음성으로도 해당 내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재와 관련한 문의는 촉각 교재 제작팀 전화 02-880-0620번에서 0624번 02-880-0620번에서 062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